보신 대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노사 최종안을 두고 표결 끝에 9,860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네, 관련 내용 유혜미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9,860원, 2.5% 인상된 거잖아요.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거시경제학자 입장에서 2.5% 최저임금 인상은 물가를 자극하지 않는 수준에서 결정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 최저임금 인상될 때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사실 경제 전체의 고용이 얼마나 줄 것이냐, 그리고 물가를 얼마나 자극할 것이냐인데요. 예. 최근같이 물가 안정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정책 운영을 할 때는 물가를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이제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것이 중요할 텐데, 추세적으로 봤을 때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혹은 이제 물가를 자극하지 않는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 생산성 증가분에다가 물가 상승률을 더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물가 안정 목표가 2%니까요. 예. 여기에 노동 생산성 사실 증가율이 지난 10년간 평균 0.5%였거든요. 요걸 두 개를 더한 2.5% 수준에서 결정이 되었으니까 추세적으로 물가를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최저임금은 확정이 됐지만 노사 밤새 협상에도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결국 표결로 최저임금이 결정이 됐는데 노동계와 재계가 이렇게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는 뭔가요? 결국 기업은 생산성 측면에서 최저임금을 바라보고 또 노동계 측에서는 이제 생계비라든지 소비 지출 측면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일단 관점이 너무 다르고요.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고금리가 지속이 되고 또 인플레이션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영업 환경이 굉장히 악화됐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더 이상 인상할 수 없다는 것이었고, 노동계 측은 물가가 이렇게 상승했으니까 생계비를 위해서도 이제 최저임금을 많이 인상을 해야 된다는 것이었거든요. 네. 거기다 가장 결정적으로는 이번 해에 최저임금 인상안에 따라서 사실은 1만 원 최저임금이 달성될 수 있을지 없을지 그 상징성 때문에 더 격렬하게 대립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노동계 반발도 만만치 않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노동계 측에서 근로자 대표위원이 한 명이 부족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표결을 붙이면 당연히 이제 노동계 측이 좀 더 불리한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사 측의 안을 가지고 표결을 붙였던 이유는 결국 노동계 측에서 1만 원을 달성하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뭐 그 중재안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그런 강경한 입장이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1만 원 이하에서 지금 그 최저임금이 결정이 됐기 예. 때문에 노동계의 네. 반발이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앞서서 이제 물가를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물가나 고용이나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굉장히 많은 연구가 나와 있습니다. 특히 2018년에 굉장히 최저임금이 많이 인상이 되면서 이것에 대해서 실증 분석한 결과들이 예. 나왔는데요. 사실 최저임금이 1%포인트 인상됐을 때 고용률이 0.14에서 0.16% 정도 줄어들 것이다라는 이제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번에 이제 기업 경영계 측의 안이 표결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고용이 그렇게 1만 원대 도달했을 것보다는 적게 줄어들긴 하겠지만 여전히 그 취약계층, 즉 청년이나 여성 혹은 노령층 위주로 고용은 좀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도 이제 뭐 소상공인들은 이제 연합회에서도 뭐 계속해서 동결을 주장하기도 했었고 시위도 많이 하고 집회도 많이 했었는데, 자 그래도 2.5% 오르긴 올랐잖아요. 그러면 소상공인들도 어차피 이제 부담이 올라가긴 할 텐데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예, 소상공인이나 영세 자영업자들은 사실은 굉장히 이제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이제 OECD 19개 국가를 바탕으로 해서 실증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0년에서 2021년 사이에 최저임금을 1% 올렸을 경우에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고용원이 없는 그런 자영업자의 비율이 0.18% 오른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뭐 무인 점포라든지 아니면 키오스크를 확대하거나 아니면 이제 고용원을 두지 않는 그런 자영업자의 비율은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반면에 이제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접적인 좀 효과를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어떤 분야일까요? 아무래도 이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최저임금 이제 해당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고용이 유지되는 한, 그러니까 취업자들 중심으로는 소득 불평등도는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으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다른 부분에 이제 부정적인 효과도 함께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